자, 다음은 이제 결측값 처리에 대해서 이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볼 것이냐? 자, 결측값 처리를 하기 전에 데이터 정제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결측값은 어떠한 것들이 있고, 즉 어떠한 유형에서 결측값들이 발생을 하고 처리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나서 동일하게 실습을 통해 가지고 결측값 처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러뜨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정제입니다. 자, 데이터 전처리 관점에서 데이터 정제 하나의 영역이 있었고 그 중에 실수화를 앞에서 봤고요. 그 두 번째인 데이터 클린징, 데이터 정제 영역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할 거예요. 자,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데이터 전처리의 과정으로 결측값, 잡음, 이상값 등 데이터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고 불일치를 해결하여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는 과정이에요. 얘는 뭔가 문제가 있는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 때문에 이 결측값이라든지 이상값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서 큰 벗어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데이터 정제 예시를 한번 보실게요. 자, 왼쪽에는 결측값이 있는 데이터를 이야기를 해요. 봐보시면 어떻습니까? 케빈이라고, 얘는 이제 여러분 뒤에 나중에 실습하실 때 타이타닉 데이터라는 셋을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케글이라는 집단 지성이 모여가지고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은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데이터 셋을 주어주고 이걸 제일 빠르게 분석하거나 정확도가 높은 결과를 만드는 알고리즘에 대한 경연을 글로벌 모든 사람들이,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가장 유명한 데이터 중에 하나가 타이타닉 데이터셋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 그 데이터가 나이라든지 그리고 티켓 번호라든지 티켓 비용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등의 속성으로 이제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케빈이라는 속성을 딱 봤더니 이게 어때요? NaN. 근데 C85라는 이제 일반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제 들어와 줘야 되는 값이 들어온 경우는 정상인 거예요. 근데 NaN이라는 이상한 값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맞아요. 결측값이라는 뜻이에요. not a number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수치값에서 not a number로 나오고 INF라든지 NA 이런 형태로 not available 이라는 형태로 표현이 돼요. 요거는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에서 정의할 수 있는 결측값이 있고요. 혹은 우리가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에 있는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수집을 해오기 때문에 거기에 정의되어 있는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게 돼요. 자, 결론적으로는 뭐냐? 얘는 NaN, 즉 결측값이야 라는 겁니다. 자, 이게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알고리즘 자체가, 모델 자체가 동작도 안 할 뿐더러 잘못된 값을 반환하게 돼요. 잘못된 결과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결측값이라고 표현하고요. 여기 보시면 age에도 보시면 숫자값 소수점이 나이는 어때요? 여러분 올해 몇 살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35.5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35세입니다. 37살입니다. 27살입니다. 20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잖아요. 자, 그래서 소수점이 없는 이러한 잘못된 값도 우리는 결측값이라고 즉 형식에 맞지 않는 잘못된 값도 우리는 결측값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는 변수 자체를 플로트 형태를 써주면서 이런 값이 들어오게 만든 것부터가 좀 잘못되어 있는 형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이제 결측값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사례를 선택을 했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분석 모델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기대되는 예측값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지워주거나, 그죠? 지워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른 값으로 대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35.3세도 이 소수점 데이터를 지워주거나 혹은 다른 값으로 대체를 해주면 깔끔하게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측값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의 오류를, 지금 우리가 분석의 오류를 일으키는 데이터의 오류의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결측값이 있어요. 그래서 값이 존재하지 않고 비어있는 상태 혹은 형식에 맞지 않는 상태로 들어온 값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노이즈예요. 노이즈와 이상값을 여러분들 상당히 좀 많이 나중에 헷갈리실 거거든요. 근데 실무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구분하진 않아요. 구분해서 쓰진 않는데 그래도 우리는 지금 학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인지를 해서 나중에 이제 실무에 딱 가셔가지고
그건 노이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이상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딱 구분하면 상당히 좋겠죠. 자, 그래서 노이즈는 데이터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개입되는 임의적 요소로서 변수값을 본래의 참값에서 벗어나게 하는 오류를 우리는 노이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어디 설문조사할 때 몸무게 기록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이제 뭐 70kg라고 가정을 할게요. 좀 날씬하게 보고 싶어. 60kg 이렇게 적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의도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데이터를 분석하면 이러한 의도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고 노이즈가 꼈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영역, 그 분석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어야지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로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활약하기 위해서는 그 비즈니스의 도메인이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비즈니스를 인지를 못하면은 실은 분석에 대한 의미도 결과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무에 가셔가지고는 꼭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먼저 비즈니스 모델, 많은 회사에서는, 기업에서는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에 대한 목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비즈니스를 꼭 이해를 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상값입니다.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여기 사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40대 평균 연봉이 7천만 원이에요. 근데 그 중에 1,000만 원인 사람과 3억인 연봉자가 있어요. 1,000만 원? 3억? 너무 차이가 나죠. 평균에서.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잘못된 데이터가 아니라, 즉 노이즈라든지 거짓말로 이제 특정한 이유에서 들어온 데이터가 아니라 아예 범위가 크게 벗어난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저희는 이러한 정보들을 뭐라고 한다? 아웃라이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아웃라이어는 뒤가 다시 보실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모순과 불일치, 그리고 중복이라는 거 있는데요. 이걸 읽어볼게요. 때에 따라서 동일한 객체에 대해서 측정 데이터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예요. 주소가 동일한데 우편번호가 다른 경우, 이러한 것도 잘못 입력된 데이터가 되겠죠. 자, 이걸 모순과 불일치라고 합니다. 중복된 데이터예요. 동일한 행이 혹은 동일한 열이 여러 번 존재하는 데이터를 우리는 중복이라고 표현해요. 실제로 이 중복도 많이 쌓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시스템적인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대부분은 실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영역에서 정규화라고 해서 데이터 중복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과정이 있거든요. 혹은 시스템적으로 어떤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이제 버그가 존재를 하면서 이렇게 중복이 쌓이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석할 때 중복된 데이터가 있는지 꼭 duplicate라는 명령어들이 여러 이제 라이브러리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체크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측값 앞에서 사례를 보셨지만 좀 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측값 정의 한번 더 하고 갈게요. 값이 존재하지 않고 비어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해당 속속값이 NA, NaN, INF, 널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값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데는 아예 비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시스템적 이제 데이터베이스 혹은 우리가 저장되어 있는 저장소에서 이러한 값들은 다른 형태로 꼭 표현을 해주는 기법을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러한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왼쪽은 결측값이 존재하는, 그리고 우측은 결측값을 처리를 한, 결측값을 채워준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실게요. 실제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사용자 C가 디바이스가 누락이 됐어요. 자, 그리고 사용자 F도 마찬가지 디바이스가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 핸드폰을 사용을 한 트랜잭션에 대한 평균을 확인을 해봤더니 이 누락값 때문에 핸드폰의 평균은 4가 나왔고요. 그리고 태블릿의 평균은 2.5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결측값이 없는 상황을 봤더니 어때요? 핸드폰의 평균 트랜잭션은 3.5. 그러니까 3번을 눌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자. 누른 횟수라고 한번 트랜잭션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행 중 프로세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눌렀다라고 한번 누른 횟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근데 어때요? 핸드폰으로 들어온 평균 횟수는 3.5회, 태블릿의 버튼을 누른 횟수는 평균 2회. 어때요? 값 차이가 결측값이 존재함으로 해서 핸드폰에 대한 트랜잭션은 마이너스 0.5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태블릿은 어때요? 동일하게 0.5가 발생을 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사례를 드리기 위해서 수치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러한 데이터가 많이 존재한다고 했었을 때 의미 자체를 퇴색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는
모델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위험한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집값은 반드시 우측처럼 다른 형태로 변환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결집값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라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결집값은 변수들 사이의 영향의 유무에 따라서 완전 무작위 결측, 그리고 무작위 결측, 비무작위 결측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완전 무작위 결측은 여러 변수들이 존재를 할 건데요. 다른 변수에는 영향이 없고요. 결과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결측값을 우리는 완전 무작위 결측이라고 해요. 변수들 간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결과값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나 혼자 발생한 결측값을 우리는 완전 무작위 결측이라고 합니다. 예를 보면 전체 나이가 필수값인 시스템이 있다. 값이 누락이 되었다. 필수값이 들어와줘야 되는 건 분명히 맞는데 그냥 나이 값에 대한 활용이 이제 같은 옆에 있는 변수들 간에도 서로 상관이 없고요. 결과에도 어떤 나이를 활용하지 않는 시스템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완전 무작위 결측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작위 결측입니다. 얘는 옆에 있는 다른 변수들에는 영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봐보세요.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은 어때요? 나이도 알게 되고 그리고 성별도 알게 되죠. 그렇죠? 이 주민등록번호 값이 누락이 됐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값들도 어떻게 됩니까? 영향을 주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근데 다만 얘를 어떻게 시스템에서 활용을 하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다른 변수들에는 영향을 주지만은 최종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결집값의 유형은 우리는 무작위 결측입니다. 자, 그래서 또 여기 또 추가적인 사례가 있네요. 여성은 나이를 공개할 가능성이 적다. 여성과 나이는 연관성이 없다라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떤 경우냐면 자, 나이를 가지고 실제 이제 그 성별을 판단하는 그런 알고리즘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나이는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무작위 결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비무작위 결측은 결론적으로는 뭘까요? 다른 변수에도 영향이 있고 결과에도 영향이 있는 결측값을 우리는 비무작위 결측값이라고 표현해요. 혹은 완전 무작위 결측도 아니고 무작위 결측도 아니면 비무작위 결측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키가 작은 사람은 몸무게를 공개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에도 영향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른 변수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측값이 있는 경우 키가 평균보다 작을 확률이 높은 이러한 경우에 결측값을 우리는 비무작위 결측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결측값의 처리 절차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스템들에서 이제 원본 데이터, 우리 시스템에 있는 그대로 그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는 데이터예요. 값이 이제 빈 값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식별을 하게 되고요. 이걸 우리가 각각의 변수의 유형에 따라서 결측값으로 부호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혹은 그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하면 정의할 수 있는 변수의 유형별로 정의할 수 있는 결측값의 표현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호출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부호화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값들만 식별해가지고 평균값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연속형 같은 경우에는 범주형 값은 이전값 혹은 다음값으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형태로 결측값을 채워주게 됩니다. 근데 표현 방법은 여기 보시면 not available 기록 안 됨. NaN not a number 수학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값. 그리고 I infinity 해서 무한대 infinity 예. 그리고 null 값이 비어 있음 이렇게 부호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